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담 기자,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격 없는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가족들한테까지 상속분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갔고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 형제 자매가 상속받지 못하는 건 가족 제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70년대 중반만 해도 5인 이상 가구, 즉 대가족의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했고 인구의 절반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함께 노동으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이 재산에 기여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가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형제 자매가 재산을 증여받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폐륜 가족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렇더라고요. 근데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어떤 기준이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전에 추진된 구하라법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여의 인정 자체가 쉬운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어느 걸까지 기여라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고. 해외는 어떻습니까? 폐륜아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까? 네, 독일 민법에선 직계 비속이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면 유류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유류분 박탈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소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지난해 2,000건을 넘게 기록해서 2012년에 비해 3.5배 늘었습니다. 전체 상속 재판의 83%는 1억 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인데요. 적은 유산이라도 가족 간의 다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소송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부양 의무를 따지기 위한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부양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대한 범죄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분쟁을 많이 하겠죠. 그럼 분쟁 가능성은 더 올라가는데 부양 의무라든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논의가 좀 충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